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식품의약국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를 포함한 연방기관 5곳은 직원들에게 이르면 8주 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작업으로 대선 재검표를 진행한 조지아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인수인계 비협조를 두고 역사에 남을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5만 1,828명 늘어난 1,222만 5,078명, 사망자는 1,510명이 늘어 25만 9,84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4,346명이 늘어 62만 4,395명, 사망자는 36명이 늘어 3만 4,172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609명이 늘어나 30만 4,115명, 사망자는 21명이 늘어 16,839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099명이 늘어 10만 1,469명, 사망자는 23명이 늘어 4,8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주정부들은 잇따라 경제활동 재개 계획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행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통계 전문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19일 하루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9만 2,186명, 사망자 2,0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2,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6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가을철 재확산은 봄, 여름철과 달리 특별한 집중발병 지역이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44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10% 이상 늘었고 감소한 곳은 하와이주뿐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일주일 뒤로 다가온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앞으로 코로나19 추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추수감사절 기간 여행과 외출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확산세도 심각합니다. 어제 뉴저지의 확진자는 4,320명으로 20일 연속 증가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실내 모임과 식당 영업 제한 행정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일일 확진자는 8,000명, 10,000명까지 달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뉴욕주의 신규 확진자는 5,310명, 사망자는 31명이 늘어났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두 제약사가 미 식품의약국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다음 달 중순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인 뒤 곧바로 유통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 언론은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가 오늘 성명에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식품의약국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면서 이번 신청은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 배달을 위한 우리 여정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FDA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건 화이자가 처음입니다. 화이자는 FDA가 다음 달 중순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승인될 경우는 거의 곧바로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2,5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인 5천만 회분 백신을 올해 안에 준비할 계획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의약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리는 일시적 조치로 정식 절차보다는 승인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FDA가 백신 승인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다음 달 8일에서 10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긴급 사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의료 종사자와 고령자, 기저질 환자를 시작으로 필수업종 종사자와 노숙자, 죄수, 청년 등의 순으로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화이자는 이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에서 12세에서 15세 청소년 100명에 대한 안전성 관련 데이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를 포함한 연방기관 5곳은 직원들에게 이르면 8주 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의료 인력에 제일 먼저 접종을 실시하고 다음 연방정부의 필수 인력과 노인층,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오늘 CNBC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5개의 연방기관이 직원들에게 제약업체 화이자 또는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8주 내에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접종과 관련한 잠정 계획상 의료인력 다음으로 연방정부 필수인력과 노령층, 고위험군 등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국방부와 국무부, 연방교정국과 원주민보건서비스, 제한군인보건국 등 5곳을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코로나19 백신을 보급받을 기관으로 명시했습니다. 소식통은 국무부 소속 외교관 중 70세 이상이거나 취약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역시 조기 접종 대상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 시기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해 식품의약국이 언제 허가할지에 달렸습니다. 소식통은 백신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접종 역시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제조나 공급 가능 정도도 배포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7월 8일 이후 넉 달 만에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가 어제 공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하고 있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봉쇄나 학교 문을 닫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봉쇄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태스크포스와 이 행정부 그리고 자신은 또 다른 전국적인 봉쇄를 지지하지 않고 학교 폐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를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을 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은 약 1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지금보다 더 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적이 없었다며 정부가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7월 8일 이후 백악관 코로나 태스크포스가 개최한 첫 공개 브리핑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행사에서 한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전문가들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내왔던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데비 벅스 태스크포스 조정관,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수작업으로 대선 재검표를 진행한 조지아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조지아 주무장관실은 재검표 결과 카운티별 오차율이 최대 0.7%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주무장관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진행해왔던 수개표 결과를 공지했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수개표 결과 247만 5,141표를 획득해 트럼프 대통령 246만 2,857표를 12,284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앞서 브래드 레펜스버거 조지아 주무장관은 주법에 따라 지난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투표를 주내 위험 제한 감사 차원의 수개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주무장관실은 이번 수개표 과정에서 카운티별 오차율은 최대 0.73%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의 카운티에선 최종 결과에서 기존 결과와 차이가 없었다면서 개표 결과 변동된 표는 대부분 10표 미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남부 선벨트에 속하는 조지아는 오랜 기간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16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했고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지만 막판에 초박빙으로 격차를 좁히다 끝내 바이든 당선인이 역전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주요 경합주를 대상으로 대선 불복 소송을 잇따라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단 몇 시간 동안 소송 기각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애리조나와 펜실베니아, 조지아주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CNN 등 언론은 19일 애리조나와 펜실베니아 주 법원, 조지아 연방법원이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의 대선 관련 소송을 잇따라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는 승자 결정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펜실베니아는 2,000여 표의 우편투표 집계를 막아달라는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지아주도 승자 인증을 막아달라는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지아 연방법원의 스티븐 그린버그 판사는 개인의 투표권은 신성 불가침의 권리라며 이것은 개개인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할지, 어떻게 개표할지 결정하도록 지시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정한 절차에 법원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이런 줄 연패 소식은 단 몇 시간 안에 나왔습니다. CNN은 이날 결과를 두고 해트릭, 즉 3연속으로 아웃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에도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애리조나 등에서 하루 동안에만 9건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인수인계 비협조를 두고 역사에 남을 일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늦어지면 코로나19로 최대 40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19일 유튜브 조 바이든 계정으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관한 질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또 하나의 일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구하는 질문에 말을 고르게 해달라고 잠시 뜸을 들인 뒤 우리는 엄청난 무책임을 목도하고 있다며 세계 나머지 국가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해로운 메시지를 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전혀 규범에 맞지 않는다며 합법적인지조차 의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헤아리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하고 그저 매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인계 정치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지금과 2월 초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대 40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계획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더 많은 검사와 마스크 착용, 장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취임 첫날부터 움직일 것이라면서 그러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인계 절차의 가장 시급한 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연방총무청의 당선인 승인 절차입니다. 총무청의 승인이 없으면 인수인계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은 물론 안보 브리핑도 받을 수 없는데요. 민주당 소속 하원 위원장들은 에밀리 머피 청장을 상대로 승인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위원장들이 에밀리 머피 연방 총무청 청장을 상대로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공식 인정하고 인수인계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캐럴린 멀로니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니타 로이 세출위원장, 제럴드 코널리 개혁감독위 산하 정부 운영소위 위원장, 마이크 퀴글리 세출위원회 산하 일반정부 금융서비스 소위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연방 총무청에 보냈습니다. 코널리 소위원장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이번 서한에서 이들은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총무처 청장이 대통령과 부통령 승자로 간주되는 이들을 확인하는 대로 인수인계 활동을 시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대통령 역사상 어떤 후보자보다 많은 표를 획득했다며 바이든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명백히 기준을 충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대선 이후 연방총무청은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하고 인수인계에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재 머피 청장은 확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이날 서한을 통해 머피 청장에게 바이든 당선인의 공식 신분 인정을 촉구한 겁니다. 또 대통령직 인수법이 명시한 핵심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바이든 해리스 인수위 접근 거부에 관해 우리에게 즉각 브리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8만 명을 넘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결국 41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10시부터의 통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가장 위험한 수준인 퍼플 단계의 주내 모든 카운티에 통행 금지령을 명령했으며 남가주 지역을 포함한 41개 카운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통행 금지는 오는 21일 토요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에는 비필수적인 활동과 그리고 모임 등이 제한됩니다. 이번 통행 금지령은 12월 21일 오전 5시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LA 카운티에서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5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이르면 이번 주 일요일부터 자택 대피령을 발동시킬 계획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5,031명으로 팬데믹 시작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급증에 대해 문투 데이비스 보건국 박사는 지난달 말보다 68% 증가했고 6월 중순부터 7월 초보다 43% 늘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5일 평균 확진자가 4,500명을 넘긴다면 다시 자택 대피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존 추의 플러싱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이 20선거구 뉴욕 시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19일 최 사무총장은 플러싱의 퀸즈 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시의원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20선거구에 출마한 유일한 한인 후보로 내년 선거에서 첫 한인 뉴욕 시의원 자리에 도전합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 및 주택 모기지 이용자 구제를 위한 피플스법이 본격 추진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최근 주의회에 세입자 구제 등을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원장 등은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르면 다음 달 표결에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일정 소득 이하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수입이 감소해 렌트를 내지 못했다면 집주인은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종식된 이후 세입자 퇴거 조치 대신 미납 렌트비 상환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마존은 18일 최근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에 있는 21만 1000스퀘어피트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지는 와일드플라워 회사가 있던 곳으로 매매가는 최소 2,8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이곳에 브루클린 물류센터라는 이름의 대형 창고 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맨하탄 마케팅 디스트릭의 유명 식당인 시티 와이너리가 오는 24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일주일에 2차례씩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식당에 실내로 입장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미리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하고 코로나19 검사비 $50를 사전에 지불해야 합니다. 식당에 도착해서는 입구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10에서 15분 후 결과에 따라 식당 출입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적지만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고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중에는 소나기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